설 명절을 맞아 소외이웃과 함께 떡국을 나누는 섬김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18대 중앙회장에 이숙률 반도 ENC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설 연휴를 맞아 소외이웃을 찾았습니다. 이번 설에도 쌀밥 대신 떡국을 제공해 명절의 분위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매일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며 소외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떡국을 대접한 겁니다. 떡국 한 그릇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이번 설에도 홀로 보내게 될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한신교회는 명절 맞이 나눔 사역에 동참하며 더욱 감사가 넘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어른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교회 자체도 너무나도 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이런 사역은 우리가 힘을 다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은 즐거운 민족 명절인 설이지만 가족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홀몸 어르신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을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연간 30만 명 정도의 연인은 어르신들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17개 시도로 확산해서 20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무료 급식을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의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은 오는 16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 한국은 벌써 13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교회 내에선 자살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해 일부 목회자들은 자살자 장례 예식 집례를 꺼리기도 합니다. 장례라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유가족들 사이의 어떤 작별의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생략해버리고 숨긴 것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겪어나간다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너무 큰 짐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살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기본적인 지침 등이 목회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서 성도의 자살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던 담임 목회자는 10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역장이나 소그룹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같이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서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회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 그동안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온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제18대 중앙회장에 이숙률 전 중앙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이숙률 신임 중앙회장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 기독실업인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위원회는 제51차 정기총회에서 전도와 양육, 차세대 양성사역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과 일터를 행복하게란 슬로건을 제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승률 신임중앙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독실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실업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회원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실업위원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45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선 일터사역의 비전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전국의 기독실업인들이 기도할 계획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설 명절입니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식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은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을 가족 추천 도서입니다. 인류의 음식 문화를 신과 인간의 대화란 틀로 녹여낸 이번 책에선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 등 성경 속 음식 이야기 40편과 함께 내용에 맞는 서양 명화도 함께 소개됩니다. 직장과 가정, 고단한 일상의 반복으로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일상 은혜의 힘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자 진재영 목사는 말씀을 근거로 한 은혜의 속성과 구원, 겸손, 고난, 용서, 회복 등 영성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일대기,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청소년들이 비전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을 접한 많은 청소년들은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믿음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꿈을 이룬 카버 박사의 신앙 이야기가 삶의 목표와 동기를 불어넣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우리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의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미국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활동 보고를 들은 뒤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과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통합 이후 첫 일정으로 영호남을 겨냥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남 출신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체를 면담했고 같은 시각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진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지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처음 뜻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자세로 당대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존 정당과는 다른 희망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공동대표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바른미래당의 안정된 정착은 안보 문제에 대한 두 진영의 화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가 결정된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가 부평과 창원공장을 연대하는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공장 정상화와 폐쇄 결정 취소, 한국 GM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한국 GM의 시장 철수에 대비해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30만 일자리 대책위를 가동하고 설 명절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통보하고 뒤늦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술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로 피해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사 진학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빅뱅의 권지용 씨가 오는 27일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권지용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2월 27일 현역으로 입대한다며 신병교육대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권지용 씨는 마지막 인사, 거짓말, 굿보이 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엔 전공 과목과는 상관없는 석사 과정을 밟고 박사 진학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홍역을 치렀습니다. YG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절차에 따라 입대할 계획을 밝히며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한기현 이동석 대표회장과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 장관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불법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단체 하트하트재단이 소외아동들을 위한 가온 따뜻함을 더하다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중 급식 해결이 어려운 3천여 명의 아동들이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키트를 선물합니다. 백석대학교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재학생 100여 명을 자원봉사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된 재학생들은 평창국제방송센터에서 카메라와 오디오, 각종 방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비전이 2018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을 전개합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14일부터 부활절인 4월 1일까지 교회와 학교, 기업,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 끼 식사비 이상을 모아 기부하면 해외 식량위기 지역과 가정에 10kg의 쌀이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